그 다음에 이런 분이 있어요. 원장님, 경매 좀 검색을 좀 해야 했더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는데 경매가 지금 몇 건쯤 있을까? 대강 한 15,000건 이런 막 나옵니다. 경매가. 그럼 그거를 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대법원 갑니다. 대법원. 요가 뭐 랭킹 50일 알려주죠. 공매는 랭킹 20일, 법원은 50일 알려줍니다. 랭킹. 그 간단하게. 자, 그럼 뭐 이제 전국에, 자, 우리 대법원은 이 화면입니다. 요 화면에 가서 경매 물건 검색에 그거 가면은 검색에 가서 다수 관심 물건 요리 가면 됩니다. 열로 가면은 50건 알려주죠. 그럼 전국에 15,000건 중에서 50이 요걸 알립니다. 그럼 요거를 경기도, 이분처럼 경기도를 넣을 수 있고 경상남도를 할 수 있고 서울도 할 수 있고 전국을 할 수 있고 제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을 좀 하라 했더니 우리 수강시간입니다. 집에 가서 자, 일단 로그인해서 들어옵니다. 들어가지고 경매 검색 누려가지고 제가 검색 눌려봅니다. 눌려보니까 지금 경매가 좀 많이 줄었어요. 보통 많이 나올 때 한 2만 건 나왔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출 연장을 자꾸 해주는가 봐. 지금 경매가 안 들어가고 막 그 덕분에 많이 아직 줄어갔습니다. 자, 요거를 다 보려고 하면은 이 판단을 봐야 되겠죠. 눈알이 토끼 눈처럼 바르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네이버나 다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오히려 다음이나 인데 가셔가지고 대법원 칩니다. 대법원 치면은 쭉 뭐 나와요. 나오는데 다른 거 보지 마요. 경매부터 나옵니다. 대법원에 여기 경매 있죠. 법원 경매 정보권. 그럼 요거 보면 됩니다. 요거 꼭 눌러보면은 이게 대법원 사이트입니다. 대법원. 그럼 대법원에 오면은 이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은 자, 외우세요. 두 번째에 여섯 번째. 뭐 간단해요. 몇 번째요? 두 번째에 여섯 번째. 그거 하면 됩니다. 두 번째에 여섯 번째. 그죠? 다수. 경매 물건에 두 번째에 하나, 둘, 셋, 넷, 다수 관시고. 자, 눌러가지고 전체 그냥 누르면요. 전국에서 랭킹 50위.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랭킹 50위 하고 나오죠. 그럼 뭐 관심 등록수가 이게 관심 등록수 세트라는 게 들었습니다. 보다가 대부분의 아이디 막 로그인 해가지고 등록해놔. 장바구니에 딱 이어놔. 이게 이제 309명 같다, 이죠. 자, 나는 전국 보는 것보다는 내가 관심 지역은 자, 두 번째 몇 번째요? 여섯 번째 가서 나는 경기도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경기도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경기도 검색하면은 경기도에 50개 나와요.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50개가 나오는 거는 좋은데, 그죠? 관심 등록수가 이번 견에 236명이 봤다. 뭐 좋아요. 좋은데 요 대법원에서는 논리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기가 힘듭니다. 요거 가지고는 힘들어요. 힘들죠? 뭐 팍떡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러합니다. 번호를 외웁니다. 요거를 2019에 51 53 91 이래가지고 어디 갑니까? 그럼 51 53 91 구독성 합니다. 그죠? 2019에 51 53 91 봅니다. 그럼 구독성 가스를 보면 또 좀 쉬워요. 자, 구독성 몇 개 하면 오죠? 그럼 뭐 여기 떨어졌다 이 말인데 뭐 유치권도 신고되어 있네요. 자, 한번 봅니다. 자, 이거 보니까 해놨어요. 주택인데 토지가 168평 건물이 있고요.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11억짜리가 8억 천에서 누가 몇명 들어오는 지금? 와, 아까 많이 들어왔다 이죠. 48명이 12억 6,500이 들어왔는데 미납이 됐다 이러면은 이 사람 얼마 뛰죠? 8,140만 뛰죠. 뛰고 미납이 되고 지금 2월 23일에 움직인다. 48명이 들어온 게 별 문제는 없다 이 말이다 이죠. 자, 이렇습니다. 인원이 막 한 50명씩 40명 들어오는 거는 문제 없다. 별 문제 없다 말입니다. 도의 이제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봅니다. 성북구 수리 성북동에 이 뭡니까 지금? 와, 대주택이다 이죠. 이런 저택이 있더라. 이런 저택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땅이 168평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땅도 잘생겼죠. 남양이죠. 남양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쌍비금 친 거는 2층이다 봅니다. 그럼 요거는 하나 친 거면 뭐예요? 1층. 빨간 거는 경매 땅. 알겠죠? 그래 보면 됩니다. 자, 그 노란 거는 도로.
도도 잘생기고 전자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지금 요겁니다. 오케이. 지금 요 집이다 이 말이죠. 이 집이다. 그리고 로드뷰를 치면은 또 이제 앞에 그죠? 앞에서 이렇게 보는 아마 우리 성북동 뭐 그런 동네 같다 그죠? 서울 같은 거 아주 뭐 부자 동네 같네. 자 그래가지고 쭉 보게 주차장도 있고 2015년도 진지도 얼마 안 돼요. 안 되고 임차인이 없다. 그럼 큰 문제 없죠. 근데 보통 보면 주택에는 또 임차인은 없는데 막 그건 좋은데 건물 등기부에 오른쪽에 다 소멸을 써놨으니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겠죠. 그 다음에 토지에도 소멸. 근데 문제는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 요거는 신청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냈다. 자 이렇게 놓으면은 보통은 거의 성립 안 하다 봅니다.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유치권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하면은 광종 인테리어가 그죠? 공사대금 얼마입니까? 3억 7,100달러 이 말이죠. 그럼 요거를 버뜩 찾습니다. 어디 가서 찾느냐고. 요게 현황조사서 집행관에 가서 만드는 거 있죠. 경매 땅 하면 출발 뻥 하면은 자 집행관에 가서 조사합니다. 예, 조사죠. 이게 현황조사서 해갖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점유자를 눈어봅니다. 채무자 소유자 점만 돼요. 그럼 아까 뭐 인테리어 쓰죠. 이거 없죠 지금. 그러면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 문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뭐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합니다. 자, 제가 신한 지임자 할 때 대구처당 잠시 봅시다. 앞으로 이런 게 만약에 대출됩니까? 연락 오면은 유치권 있죠, 유치권. 유치권이 딱 여기 나왔는데 이 양반이 여기 업체가 아까 현황조사서에 기입이 돼가 있으면은 점유한다 이 말이죠. 거기 안 돼 있으면 점유 안 한다 보고 대출해 줄 거예요. 알겠어요? 물어보지 말고. 기입이 되어 있으면은 지임장하고 같이 만나서 다시 오는다. 저녁에 이제 새벽 갔다 저녁에 들어오니까 지임장하고 오늘에서 답을 주는 걸 하자. 무슨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일단은 90%는 맞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동안 쭉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찾는다. 자, 다시요. 찾는 거는 자, 대강 배웠죠? 법원에 가서 경매 물건에 가서 다수. 자, 이건 아까 몇 번이죠? 두 번째에 여섯 번째. 50개 놓는 거. 자,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인수지는 우리가 봤습니다. 방금 요거는 봤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양평의 단독주택, 남양주시의 단독주택. 자, 두 개 보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2억 8천. 양평에 한번 봅니다. 서종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양평에. 자, 양평에 자, 성북구 봅니다. 성북구는 몇 페이지죠, 이게? 이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성북구라고 설명했다, 그죠? 이래서 이제 됐는데, 문제는 2월 23일 갈 때 보증금을 얼마 가야 됩니까? 전에 요 때는 8월 1,100만 원 이런 거죠. 요번에 갈 때는 뭐 써놨죠, 이게? 이렇게 하죠. 한번 미납이 되면은 20% 보통 한 대면 30% 해. 끝발이 세네, 판사님이. 30% 가오래. 자, 그 다음에 미납이 됐는데, 이게 A라 하는 낙찰자가 여기에 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싸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럼 A의 배우자는 괜찮아요. 미납한 사람의 배우자는 상관없어. 근데 미납한 사람 남편이 했다 그러면 와이프 명의 들어오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2등인 거, 경기도에서 양평구입니다. 양평구는 이제 한번 때리면 70%, 그죠? 30% 때렸네, 30%. 자, 요거다. 주택이고, 건물이고, 자, 70%고, 요거다. 그죠? 별 문제는 건데 한번 보입니다. 2019에 3, 4, 6, 2. 이거 푸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2019에 그래서 검색을 잘하면은 빨리 쉽게 알죠?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검색을 안 하고 책만 사보면요, 여러분 백날 봐봤자 12,000건 본다고 한 달 헤매봤자 정답 못 받아요. 머리만 아프지. 자, 봅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주택이 나왔다 말이죠. 주택이 나왔는데 대지가 220평에 건물이 41평이다. 요번에는 30% 떨어졌습니다. 말들요. 언제 한다고요? 이날 2월 17일에 언제고? 수요일날. 그러면 낙찰받아 가야 됩니까? 이거는?
수원지방법원을 가야 됩니까? 여주지원을 가야 됩니까? 이거 가야 되죠. 여주지원에 이거 가야 됩니다. 언제 몇 시까지? 10시까지 가서 10분간 설명 듣고 수요일 10시까지 설명 듣고 11시 10분까지 투입하는 걸로. 그래 1시간 정도 열어줍니다. 그때 갈 때는 뭐 가야 되구나. 만약 4명이나 한다 그러면 이거 낚시한다 그러면 예로 3억에 바뀌었다 그러면은 수표 하나 끊고 알겠죠? 수표 하나 만들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수표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또 도장 알겠죠? 세개 가면 됩니다. 10시까지 가서 11시 10분까지 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것도 중요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자, 51명이 유혹하는 건 빠른 거거든요. 그냥 지나간 사람 요거는 신경 쓸 거 없고 51명이 2주 동안에 5분 이상 봤대. 5분 이상. 5분 이상. 여기 있죠. 저 밑에 있죠. 유효조회라 하는 것은 5분 이상을 의미합니다. 51명이 5분 이상을 챙겨봤다 하는 것은 요번에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 5명, 6명 들어오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막 그리 들어올 수 있다. 자 봅니다. 2억을 만드는 많이 뜨는데 그죠? 어떻습니까? 느낌상 괜찮죠? 뭐 좋습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얘는 매각 제외. 매각 제외하고 제시외하고 틀린 게 뭡니까? 제시외는 포함된 거고 매각 제외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매각 제외. 아주 예쁘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죠? 괜찮다, 그죠? 자, 요 땅이 이렇게 생겼대요. 땅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죠? 이렇게 생기고, 여기 기억으로 해놨지. 자, 길이 있다, 없다, 길이. 길 있죠? 도 있죠, 도. 그죠? 도가 딱 연결되죠? 도가 연결되고,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뭐, 문제 없다. 내가 보니까.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다. 뭐 괜찮은 거죠? 촌동네에서. 대지가 220평,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건물은 98년도 지어가지고 4억짜리인데 임차인이 있다 없다. 자, 전입자가 미상큼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아까처럼 1번 설정일자보다 많은 설정일자, 전입자 있으면 그건 골치 아픈데 미상 이거는 없다 말입니다. 없다. 설명했는데 임차인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자, 이 가등기가 있네, 가등기. 이게 먼저 문제네. 자, 이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 자, 문제는 요 보니까 뭐 있죠, 뭐가? 이 전입자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알겠어요?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이 선순위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게 골치 아프다. 인수해놨죠? 그죠? 인수해놨고 그 다음에 건조당이 있고 있는데 쭉 보는데 오른쪽은 자, 이거 잘 봅니다. 가등기를 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했다 그러면 지 목적은 달성한 거죠. 그죠? 그럼 낙찰받아도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저는 문제 없다 봅니다. 그죠? 가등기라고 지 앞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법원의 법률 용어로 혼동되다 혼동.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보여지는데 문제는 다 소멸되고 제가 볼 때는 이 가처분도 뭐 소멸되는 거니까 다 뭐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계장님은 내가 묶은 명제서에 뭐라고 써놨나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 우리 사법보좌관이 딱 써놓은 거죠. 제일 중요한 건데 전입자는 없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인 간에 요 가등기는 소멸이 안 된대요. 안 해준대. 소멸 안 해주는데 다만 위 가등기 건자는 채무자다 해놨는데 요거는 일단 혼동을 보거든요. 아까 이전을 받았거든요. 가등기 하는 목적이 소유권을 자기가 100% 완성을 도달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봅니다. 그런 가등기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해 줄지 않을지는
우리 황 원장님이 신한 진입량 같으면 대출해 줍니다. 해주는데 모르겠어요. 또 서울에 여러 가지 또 찾아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막 문제 없다고 봅니다. 문제 없다고. 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마을소 등기를 자기가 해주든지 이전할 때 마을소의 등기에 넣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누락이 됐다든지 막 누락이 됐다는 그래 봅니다. 크게 누락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 목적은 달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 건조당이라도 이한자가 건조당에 또 이전을 받아도 문제 없거든요. 그걸 혼돈을 하잖아요. 지금 담보 잡아놨다가 이전 받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 건조당 별 필요 없는 건조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더군다나 또 채무자 옛날 대출 나갈 때 채무자고 이러기 때문에 더 문제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입니다. 남양주는 주택이 7억입니다. 남양주는 금액이 좀 세네요. 그래서 요거는 땅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요거는 특히 채권자분께는 유동화 전문 유한회 사항이 있어요. 이 뭡니까 이거? 여기 이제 유동화법에 이렇게 하도록 딱 정해놨어요. 제가 이제 MPL 부실 채권을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그쪽인데 요거는 여기서 채권을 핸들합니다. 은행 거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요거는 유동화 회사에 요 밑에 구독자 한번 전화번호 있을 겁니다. 일단 들어서 보겠습니다. 2020에 2901. 자, 요런 거는 유동화 거는요 금남리다. 금남리가 저기 그 영화 촬영 속에 그거 있죠. 뒤에 보면 있습니다.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죠? 310평에 해놨더요. 해가지고 여기 채권자가 보통 은행이 아니고 유동화 전문 유한에서 가 있어요. 이거는 유동화법에서 이제 유동화회사에서 불채권을 3천억 주고 삽니다. 2천억씩 풀로 대량으로 100건, 200건 공장하고 막 섞어서 막 사옵니다. 사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막 핸들링하죠. 하는데 지금 요즘에 집은 아주 뭐 금남리에서 그죠? 별장을 지난 그죠? 잘 지났어. 맞다 뭐 좋습니다. 그죠? 딱 코너에 각진대 남향으로 동남향으로 잘 지났습니다. 위치도 이렇게 보니까 좋죠, 그죠? 좋습니다. 좋고 로드뷰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좋죠, 그죠? 잘 지난 뭐 이런 집. 그런데 이제 임차가 있다 없다? 없다. 부채만 좀 있고 쭉쭉 보니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요 건데 유동화에서 갔지만은 유동화에서 하는 것을 대신 MC 이 큰 유동회사입니다. 은행 같은 유동회사예요. 그럼 여기에 핸들링해서 사도 괜찮다 그죠? 되는데 금액이 지금 한 7억 5백이네 그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있어도 이거는 팔릴 것 같으니까 그만 놔두는 겁니다. 보통은 유동회사에서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 있는데 아마 자기들이 아마 그대로 놔둘 것 같아요. 잘 안 팔고 여러분도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세 개다가 문제 있다 문제 없었다.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점은 아까 요거도 별 문제 없었죠. 요건 아까 선순위 가득 했었는데 요거도 혼동이 됐으니까 뭐 큰 문제점 없을 것 같고요. 금남리도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경기도의 랭킹 1, 2, 3위부터 50위가 있을 거라고. 그럼 쭉 구독선에서 본다. 아시겠죠? 자, 다시요.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보다가 두 번째, 여섯 번째 가서 보다가 이렇게 해서 경기도를 집어가지고 보면은 50개가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데 대법원에서 보기엔 좀 어렵더라. 그래서 어디 간다고요? 구독션 가서 다시 본다. 알죠? 자, 그래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 개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 공매는 전국에 20일을 아끼는데 요거는 10분 쉬고 또 보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분이죠? 27분 보고 37분에 뵙겠습니다. 37분. 자, 10분 쉽니다. 자, 21번 봅니다. 자, 경매는 아까 배웠어요. 경매는 아까 어디 간다고 했죠? 50일.
대법원에 가서, 그죠? 대법원에 가서 경매 물건에 가서 다수 관시 물건 됐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해봅니다. 경매는 이렇게 봅니다. 예로 네이버에 가서 대법원 치고요. 자,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있죠? 그러면 파워링크는 조금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가지고 요거 누르죠. 여기에 눌려가지고 또 어디 넣겠죠? 두 번째에 여섯 번째. 자, 됐죠? 여섯 번째 가서 소재지에 여로 경기도가 뭐 여로 전라남도 검색하면은 50개가 나옵니다. 신안군에 토지가 있는데 이 말들이죠. 있는데 78명이 내 거다 크고 해놨다죠. 그럼 요거를 구독시장 가서 본다 설명했죠. 자, 넘어갑니다. 아까 뭐 공매는 어쩌느냐? 공매는 네이버에 가셔갖고 제가 드린 공매는 온비더, 온비더. 제일 본 적이 온비더. 외우세요. 온비더. 공매는 온비더. 그죠? 온비더, 온비더.co.kr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실업자를 면해주고 돈을 벌어줄 사이트니까 인사 잘 하세요. 인사해. 네. 자, 그럼 요 갑니다. 요 가면은 이제 공매도 온비드죠. 온비드 가서 첫 부동산을 딱 누리려 하면은 오른쪽에 테마 그런 게 있어요. 자, 다시요. 온비드는 처음에 네 번째. 됐죠? 아까 대법원은 두 번째, 여섯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테마 물건이 있어요. 테마 물건. 자, 테마 물건을 누르주니까 20개 나옵니다. 20개. 1위, 2위부터 쭉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럼 1위는 뭐냐니까 이게 여수에 있는 무슨 뭡니까 지금 공유재산이다 이 말이죠. 국가재산 이런 겁니다. 국가재산인데 대지 건물이 있고 4,800이고 2월 19일 날 4시까지 하라. 요건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4시까지 응찰하세요. 이게 어디 뭐 관상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뭡니까 이거? 뭐 국가기관에서 쓰던 거다. 자, 그럼 입찰은 요거 누르고 하면 됩니다. 요거 누르고 하면 돼요. 요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요거는 여수시네. 집행은 여수시에 갖고 있던 여기 물어보면 되고요. 자, 이게 뭐 나왔습니다. 그죠? 여수시에. 자, 그런데 이 공매는 자, 다시요. 공매는 부동산에 가서 또 어디 간다고요? 네 번째. 테마 물건 가서요. 가서 1번을 누릅니다. 1번. 1번이 20개 나와요. 20개. 나오는데 1번을 누르니까 요 화면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여수의 중대본부 옛날에 예비군인가 뭐 중대본부 쓰다가 감정평가적이 있고요. 그게 보시면 되고 자료가 별로 없어요. 공매는 항시 자 자료입니다. 해당 공고보기 자 한번 외워봅니다. 해당 공고보기 해당 공고보기 자 외웠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첨부 파일이죠. 첨부 파일 밑에 가면은 이 첨부 파일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까지만 들어오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입찰 공고 첨부 파일을 제가 눌러보니까 여수시의 공유재산인데 여수시장께서 그죠? 전라도 여수에 있는 밑에 요겁니다. 여수에 있는 지금 요거죠? 건물하고 4,800 판다 이 말이죠. 5억짜리 말고 그죠? 밑에 4,800만 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감은 2월 19일까지 하세요. 그죠? 응찰하세요. 말이죠. 2월 19일까지 입찰을 마감하고 개찰은 월요일 하겠습니다. 이 말이고요. 자, 이 참가 자격이 중요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는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네요. 대한민국에 아무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비더스 아까 입찰 그런 거 있었죠. 그거 꼭 누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증금은 입찰 보증금은 낙찰 받고자 하는 금액의 10%를 넣어야 말이죠. 그럼 예를 5천 금은 500만원 넣어야 말입니다. 넣고 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통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별 문제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다. 그럽니다. 자, 다시요. 온비더 공매는 테마 물건 전국 20일을 검시할 수 있는데 첫 단추의 네 번째. 자, 됐죠?
경매는 두 번째, 여섯 번째. 첫 단추에 네 번째를 찾으면은 부동산 관심 물건이 나온다. 그럼 1번부터 쭉 나오는데 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2등 했거든요. 엊그제 며칠 전 할 때는. 근데 자고 나니까 지금 1등이 됐어요. 1등인데 요거는 팔린 후 됐는가? 여기 2등이 지금 아마 밤새 많이 금색이 됐는가 봐. 그죠? 부정 때 이게 많이 받는가. 그래서 2등, 3등부터 쭉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 23번 아까 요거 뽑았죠? 4,800원짜리. 그죠?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이제 뭐 옛날에 중대본부인데 이렇게 해서 여수시장이 4,800만원을 팔겠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럼 요거는 뭐 권리 분석할 게 없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는 사택 이런 것들은 막 큰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6위를 보니까 신길동 아까 요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요게 제가 그제 난 자료 요겁니다. 요거 6억 8,100에 뭐 아파트예요. 서울의 아파트 뭔가 싶어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자 서울의 아파트를 보니까 이 아파트를 보니까 이게 6억 8,024번입니다. 24번 6억 8,100 아파트가 있는데 서울의 신길동이다 301호 하고 6억 8,100에 있는데 안양세무서에서 전용이 18평짜리고 압류제사에다 이났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비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거 신길동이 나오나 오잖아. SK가 있고 신길동이 도망갔겠나? 어디 있습니까? 파리. 여기 있네. 자, 요거 있죠? 자, 요거를 내가 봤어요. 요리 탁 보니까 자, 이리 보니까 일단은 느낌에 압류노죠. 압류가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압류는 주로 세무서 건데 전용이 18평이다 이 말이죠. 전용면적 6억 8,100이고 2월 24일 5시까지 하세요는 2월 24일은 언제지? 다음 주 수요일날까지 하라 해놨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세요 이래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동안양 세무서에서 하는 건데 6억 8천미가 이 단추가 지금 틀리죠. 이건 날짜가 멀었어요. 일주일 다음 주 월요일 돼야 이게 바뀝니다. 색깔이 파란 거로. 그때부터 할 수 있고 해놨으니까 이거는 숨겨놨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자료가 별로 없어요. 자료가 없고 압류재산 정보를 눌려도 별씨는 장으로는 안 보이고요. 뭐 점유자 등재 사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차에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있고 큰 자료가 잘 안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입찰 정보에 가면은 자 요거 찾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요. 이 압류재산은 항시 요거를 찾아야 돼요. 이 파란 거 공매재산 명시 찾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래요. 요것도 구독션 값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독션은 이 한 달이나 넘고 막 늦어요. 늦어가지고 엊그제 구정 전에 유치권이 신고 들어왔다 이게 모릅니다. 알겠어요? 구독션은 모르고 여기는 알아요. 이게 본적이니까 온비드니까. 자, 그래서 자 요거 공매재산 명세는 온비드에 가서 어디서 산다고 제가요? 어디 찾습니까? 자, 아니 테마 문구는 아니고 아까 우리 7일을 안 med이고 8일을 보다 보니까 여기 압류재산이 나왔죠. 국가재산이 뭐 좀 괜찮은데 압류재산이면은 좀 복잡하겠죠? 압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여기는 여기서는 없습니다. 없고 자, 공매는 압류재산의 세 번째 잘 보세요. 세 번째 입찰 정보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요거도 우리 공매는 일주일 전에만 오픈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일주일 전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 2월 22일부터 다음 주 월화 수 5시까지니까 요번 주가 일주일 전이 됐죠. 다음 주에 오픈하니까. 그러니까 요번 주는 이게 이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물건 세부 정보하니까 뭐 아파트입니다. 이밖에 없어요. 감정선 이거 보세요. 해놨다죠. 자, 그 다음에 압류 여기 봅니다. 물건 세부 정보는 그냥 켜지는 거고 요거 두 개를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 아까 재산 명세 그런 거 있죠. 파란 단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압류 재산 정보를 보니까
요렇게 해서 뭐 세무서 뭐 은행이 나왔습니다. 은행이 하나은행이 뭐 2개 나오고 등기부에는 이제 나오고 세무서가 나오고 막 쭉 나왔어요. 그러면은 등기부에 나온 거는 제일 빠른 날짜 요거를 보면 됩니다. 2015년도 은행에서 담보재병기 2015년 11월 달이구나 느끼면서 조금 넘어가고요. 그 다음 빨간 거다. 빨간 거를 볼 때는 특이요는 이 무슨 내용이 뭘까 이거? 선순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란 말이죠. 자, 요리스라는 거는 항시 조심해야 돼요. 항시 빨간 거에 대항력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채권자 신고한 사항입니다. 배분 요구한 거 쭉 보니까 자, 문제는 요겁니다. 이 하나은행이 설정은 잘 되어 있는데 청구를 안 했어요. 제로예요. 그럼 요거를 말소 기준 등기를 볼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하나의 건저당권의 유형. 이겁니다. 유형. 무슨 말이죠? 건저당권이 껍데기만 있고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는 그거는 무시하세요. 그거를 말소 기준 등기라 보지 않고 아마 그거는 하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요거 그럼 이 날짜가 제일 빠른 날짜입니다. 알겠죠? 날짜 중에서는 그럼 여기에 말소 우리 경매에서 보면 말소 기준 등기 그런 거 있죠? 그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2019년 2월 13일 쭉 보면서 세입자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땅 낙찰 받을 때는 무시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토지나 이런 걸 무시하면 되고 세입자 있을 때만 또 고비를 봅니다. 세입자. 그럼 세입자가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이고 큰일 났네. 무시하나 이쪽에 뭐 빠르죠? 2015년 5월 26일이 있는데 은행보다 더 빠르네. 원래는 그럼 요거를 무시해도 하여튼 빠르죠? 그러면은 빠른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가? 소유자. 그죠? 체납자, 소유자. 그럼 2015년, 그럼 이 땡땡 또 잘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잘 봅니다. 세 개 중에서 이게 제일 더 중요해요. 자, 누리고 있습니다. 입찰 정보에 눌러주니까 공매 재산 명시가 나오더라. 여기 제일 중요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유치권 신고고 뭐고 다는. 자, 여기 누르면은 명시에서 인쇄 또 누르세요. 닫기 하지 마시고. 자, 이 나오네. 나오면은 1페이지, 2페이지. 앞으로 가면 1페이지. 아시겠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우리 경매에서 매각물건 명시서 우리 배웠죠? 사법보장관이 매각물건 명시서 하는 작성을 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분 요구 종기가 12월 28일인데 세입자 같으면은 연날까지 배분 요구를 해라 이 말이죠. 자, 이거 잘 봅니다. 대지 아파트인데 대지는 지분 요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건물에는 지분이다 지분 아니다. 이건 아니다 봅니다. 항시 보면은 여기에 지분해놓은 거는 큰일 납니다. 대출도 안 돼요. 요 위에 대지 건 상관없어요. 다 지분이니까. 그리고 밑에 거는 지분 아니죠. 그럼 마음속으로 18평, 전용 18평, 분양은 24평, 25평, 25평 이런 거다요. 자, 그래 느낍니다. 자, 느끼면서 봅니다. 쭉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쭉 보니까 뭐 별다른 거 없는데 자, 요거 봅니다. 전입세를 이시, 그죠? 이시가 있대. 뭐 전입이 되어 있대요. 요거 조심해야 되겠다 느끼면서 봅니다. 이 땡땡이 2015년 5월 26일 날 보면서 느끼는데 일단 모르니까 임차인이나 보고 배분 요구가 없다 해놨더니요. 자, 안 넘어갑니다. 그럼 위에 오른쪽 있죠, 요거. 요거 X, 뭐, 하사 표시가. 자, 누르니까 나오네. 그럼 여기 보면은 하나은행에서 이렇게 설정이 돼가 있고 6천이 2개 있고 자, 하나은행에서 이 제로라 이런 경우는 제가 모르겠죠. 없애라. 알겠어요? 이거는 없다 봅니다. 자,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압류일자 제일 빠른 거는 세 개 중에서 요거를 기억합니다. 2019년 요를 기억합니다. 18억. 왔다. 동작 세무서 18억. 그죠? 체납이 뭐 많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대강 보면서 넘어가는데 요거도 이제 넘어가고요. 뒤에 봅니다. 임차인은 봅니다. 임차인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 이게 좀 골치 아픈데 아까 이제 이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이 누구죠?
이 땡땡.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것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겁이 나서. 2015년 5월 26일. 자, 이때 등기부를 저는 봅니다. 등기부도 없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압류 재산은 주로 어디 가느냐? 구독션 가야 돼. 구독션. 자, 구독션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가겠습니다. 물건 관리 번호를 복사를 해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어디 간다고요? 구독션 가서 구독션 가면은 저 끝에 백 하면은 두 번째 있네. 그죠? 유턴하면은 공매 검색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번호를 넣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뭡니까? 지분 대항력 두 개를 좀 조심하란 말이죠. 자, 보십니다. 누리 보니까 6억 8,100에 다음 주부터 한다. 이건 좋다, 그죠? 6억 8,100이고 보니까 60제곱미터 한번 써놨는데 이 지분인지 뭔지 모르고 동안 세무 쓰고 해놨다죠. 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380 넣으셔야 되고 쭉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아이고 자꾸네. 그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여기도 지금 서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있어요. 요거 있죠? 아까 요거는 아까 그거죠. 우리 본 거. 있는데 요게 이제 구독션이 조금 안 좋은 점은요. 예로 구정 전에 전날에 유치권이 신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연말 현장입니까 지금? 오늘 며칠이고? 2월 15일이죠. 그럼 상당히 시간이 많이 떠버렸죠. 그럼 요때 뭐 신고 들어온 거는 알 수가 없다고 지금. 그래서 아까 온비드 거를 봐야 본적을 본다. 정확한 거는. 그걸 보는 건데 일단은 참고로 봅니다. 자, 이걸 보는데 아까 이 땡땡이 아까 나왔어요. 여사 양반 2015년 5월달 이 소유자인가 봅니다. 그럼 여기는 구독션은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이걸 봅니다.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를 보니까 건물 등기를 보니까 쭉 봅니다. 각구에 표제부 말고 18페이지고 각구에를 보니까 자, 이름 봅니다. 박흥식 씨가 갖고 있다가 신성호가 갖다가 아까 2005년도 2010년도입니까? 5월 18일에 이전했는데 이 땡땡 이 사람 같아 느낌에. 그죠? 이 상혁이다. 그러면은 아까 동사무소 가서 전입시 열람 내역을 발급을 받아보세요. 원래는 동사무소는 이 땡땡을 줘야 맞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맞는데 직원이 다 실력이 틀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입시 열람 내역에 이 상혁 같이 되는 거를 그냥 전입시 열람 내역을 프린트 해줍니다. 그럼 더 좋겠죠? 그럼 이 땡땡 그러면 이름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이 땡땡 씨가 이상혁 씨라고 75년생 맞습니까? 이러면은 예쁘장하게 말하면 동사무소 공무원이 알려줍니다. 맞네요. 이렇게 된다 그죠? 무슨 말이죠? 유도침을 잘해야 돼. 그럼 A 동사무소 이 땡땡 놓으면은 B를 또 가보세요. 그럼 B를 가면 B 동사무소 가면은 지분이 잘 몰라가지고 이름을 다 있는 걸 전입시 열람 내역을 전입시 열람 내역 발급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유도신문에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같아. 그러면은 소유자니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보면 됩니다. 그죠? 쭉 보면 소유자네. 소유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유자니까 별 문제 없겠다 보는데 혹시 모르니까 동사무소 가서 유도신문 해본다. 알겠죠? 질문할 때 혹시 그 사람이 이 땡땡을 하는데 이상혁 씨 아닙니까? 이래 보면 마음 좋은 아가씨는 공무원은 그것도 알려준다고. 내 같은 사람 만나면 알려주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챙긴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션에요. 요 재산 명세 그런 거 있죠? 여기 중요합니다. 요거는 아까처럼 온비드보다는 한두 달 넣었다. 그래서 중간에 유치권 들어온 것도 그런 게 빠져가 있더라. 알겠죠? 참고로서만 보는데 원래는 온비드에서 파란 거 그거를 봐야 그게 정확한 겁니다. 자, 됐죠? 자, 넘어갑니다. 건물 등기부 있어. 온비드 없는 건물 등기부는 구독션이 있고 이게 됐죠? 그럼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 지분은 아파트 대지권 아까 지분이었죠?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거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땡땡이 그 사람이 이상혁 씨고 그 사람이 또 문을 두드려 본 게네 꼬마 나와서 자 답사가 이랍니다. 문을 뚫을까 말까 이러면 안 됩니다. 꼭 누르세요. 벨을 누르면 나와요. 꼬마 나와서 12살 먹는 꼬마가
너네 아빠 이상혁 씨 이야기는 맞대. 그러면 너네 가족만 사는 게 맞대. 다른 사람 안 사는 게 안 산대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면 세입자 없다 아닙니까? 알겠죠? 문을 꼭 누려보세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6위는 이제 대답받고, 마지막으로, 포천입니다. 포천에 파리 봅니다. 포천에 이렇게 해서 파리가 1억 4,100짜리가 뭐 나왔어요. 포천에 뭐 주택이 나오는 것 같는데, 주택은 누리보니까 나왔어요. 주택이, 포천에 압류재산이고, 대지하고 건물이 있고, 3억 얼마짜리고, 2월 17일, 요거는 요번 주까지네. 요번 주 수요일 날 다시까지. 그래서 입찰 정보에, 자, 입찰 정보에 요거 누리다. 이야기했죠?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더 봅니다. 포천에 여기 어디 있는가? 구독 시천에는 이게 요거는 이제 입찰 정보 요거는 온비드에서요. 온비드에서 요거 찾는 겁니다. 요게 원래 제일 최근 거고 구독션에 있는 재산 명세는 여기에 있는 이런 재산 명세 하는 요것은 한두 달 전에 그 기록이기 때문에 조금 늦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늦기 때문에 요거까지. 근데 요거는 언제 알려준다고요? 공매되기 일주일 전부터 알려주니까 공매되기 한 달 전에 볼 때는 이게 없어요. 자,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 자, 설명드렸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압류입니까 뭡니까? 압류다. 압류면 주로 어디 가야 되는데 제가 구독성 가는 게 좋아요. 포천시 소읍이다 이죠. 포천시 소읍에 뭐가 있더라. 자, 봅니다. 공매에 가서 그죠? 강원도 포천시 강원도 경기도입니까? 경기도 포천시 소읍에 검색하니까 뭐이 나왔대요. 이긴갑다 요거 그죠? 요것도 뭡니까 지금 소읍의 단독주택인데 대지도 120평 있고 건물도 있고 세무서고 임차인이 있다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50% 때리는 거 좋죠? 자 봅니다. 그럼 여기에 요런 이제 포천에 요런 주택이 있는데 집은 뭐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고 뭐 괜찮은데 문제는 쭉 보니까 대학역 여기 나왔어요. 대학역 나왔는데 전입이 있고 쭉 있습니다. 설정도 보이고 자 요것도 이 땡땡이네. 이 시급들이 2016년도 그죠? 이 땡땡이 나왔습니다. 그럼 잘 알 수가 없는데 자 우리 구독션은 요것도 가면 됩니다. 재산명세 자 일단 봅니다. 거의 95%는 같아요. 갔는데 이제 가끔은 유치권 같은 게 들어서 그렇지 왜냐 하면은 이 배분 요거 지나서 들어오는 거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감이 다 끝났으니까 작년 8월 달에 그래서 보통은 거의 95% 같아요. 대부분 거나 온비드 거나 자 보니까 요거 잘 보세요. 땅은 지분도 없죠. 건물도 지분 아니죠. 그죠? 건물이 한 40평 되고 땅은 한 140평 되네요. 되고 문제는 전입세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전입세대 토지는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도록만 있는 거 잘 보면 되고요. 이시가 있다. 자, 이 양반 2016년 2월 19일 2016년 2월 19일 이시 그죠? 자 4월달 요거는 금액 있죠? 은행에 금액 있죠? 설정이고 금액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아마 여기 1등 갔는데 1등하고 요 날짜 계산하니까 조금 빠르죠? 이게 빠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루 늦으면은 이거보다 뒤에가 있으면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앞서기 때문에 조심해자 보면서 봅니다. 또 쭉 보니까 뭐 설정도 있고 암주도 있고 막 그러네요. 특히 여기 세무서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요거 세입자가 잘 따면 되겠네요. 자 일단 문제는 여기서 제일 핵심은 이 땡땡 이겁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찾아봅니다. 주로가 7, 80% 소유자가 많아요. 자, 2016년 2월 19일 날에 자, 우리 구독션은 전입세대 열람이 있어요. 여기 있죠? 아까 요거 봤습니다. 요거 다시 좌측으로 왔어요. 세대 열람을 보니까 지금은 뭐 없대.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죠. 그죠? 이거 이제고 출력일시가 10월 달에는 이게 없대요. 그럼 내도 창원에 동사무소 갔더니 띄주더라 이거는. 고거에도 띄줍니다. 가보니까 지금도 없어요. 그럼 문제 없는 거죠. 하여튼 은행 설정 뒤에 들어온 사람은 문제 없어요. 앞에 들어온다 하면 되는데 그럼 문제 없다. 얘로 또 한 번 봅니다. 아까 막 건물 등기부를 어차피 봤으니까 한 번 봅니다. 이 땡땡이가 소유단지 맞겠죠? 이 사람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디 태그를 했는가 봐. 그죠? 태그를 했는가 지금은 안 보인다. 그죠? 안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막 별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절반의 사도. 알겠죠? 그럼 사면은 이런 거는 사면은 토지용 계획을 보니까 도시 지역이 아니더라. 도시. 자, 계획관리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거는 올 2021년 1월 달에 뭐시 법이 바뀌었어요. 이 촌동네에 있는 거는요. 시골에 있는 거는 서울에 경기도에 포천시가 수도권입니까? 어디 됩니까? 맞아요.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수도권이 아니고 여러 강원도 보자. 강릉이라 보자. 어디 저기 태백이나 이런데 이런 집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 전에는 200평 넘으면 안 됐습니다. 200평 땅이. 근데 2021년 올해 1월 1일부터 바뀐 것은 땅 건물 면적 무시. 금액만 2억이야. 공시가 2억이 하면은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가 있는데 시골에 농어촌 주택 살 때는 주택수에서 빠진다 없는 걸 본대. 제로로 본대. 이거는 제로로 본대. 금액 2억이야. 그럼 보통 낙찰가를 1억에 받는다 그러면 별 문제 없겠죠. 그래서 2억 이하 낙찰 받는 거는 별 문제 없다. 그래 봅니다. 농어촌 주택을 보는 거예요. 금지를 바뀐 거는 주택 면적은 2017년 1월 1일부터 면적이 삭제됐고 대지 면적은 2021년 1월 1일부터 농어촌 주택의 면적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토지 건물 면적은 불필요하고 금액만 2억이 한데 아마 낙찰가 2억이야. 뭐 1억 정도 받는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봅니다. 그럼 주택 수요는 제로로 보는 거예요. 제로. 알겠죠? 제로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이 뭐 이게 만약 수도권이면 모르겠다. 경기도 그런데 강원도면 좋겠는데. 그죠? 경기도니까 수도권 이런 데는 또 안 돼. 저길이니까. 그건 안 되고. 수도권을 벗어난 도시적 아니고 이런 비도시적인 계획관리 이런 데는 상관없어요. 사나. 자, 그래서 세 개를 딱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본 자, 막 거기다 넘어갑시다. 시간도 안 되겠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재미납니다. 26번.